전자책으로 돈 벌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도 전자책을 쓸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우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만에 전자책을 쓰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유튜브 내용은 기존의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전자책을 하루 만에 쓴다는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 97% 정도를 짜집기하고 자기 생각 3% 정도만 가지고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전자책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이야 판매자 입장에서만 편하지 돈을 직접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책을 사는데 기존에 샀던 것과 비슷하면 당연히 짜증나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전자책 시장이 죽게 될 것이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펜으로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전자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설정하기. 그거 아시나요? 기존의 전자책 강의들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간 너무 니치하게 해버리면 전자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는 전자책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제 안에서 골라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팔리는 전자책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팔리는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리어. 어떤 분야에서 겪어온 일이나 쌓아온 경험을 말합니다. 즉, 취업, 시험, 자격증 등 직업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 분이시라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백수나 취준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실무 기술. 직장인들이 흔히 익히는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엑셀, PPT, 글쓰기, 포토샵, 영상 편집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하술이나 연애 관련된 주제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3. 부업. 요즘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업 주제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전자책, 해외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제휴 마케팅 등 정말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고르시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팔릴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땡땡으로 월 500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전자책과 내가 주말에 잠만 자는 이유라는 전자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전자책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땡땡으로 월 500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전자책이 훨씬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말에 잠만 자는 이유라는 전자책은 이걸 쓰는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랑 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끌리지가 않습니다. 단 이것도 유명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구독자도 없고 팔로워도 전혀 없는 일반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하기. 자료 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내 경쟁자들은 어떤 식의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쓰려는 주제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전자책을 최소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이런 쪽에 대해서 구매해 본 적이 없는데 판매부터 하려고 하면 문외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사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후기까지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서점에 가서 내가 쓰려는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책 3권 정도를 구매해 봅니다. 최소 3권인 이유는 한두 권 정도는 저자들의 주장이 겹칠 수가 있는데 각기 다른 저자 3명이라면 적어도 이 중에서 내가 가져갈 만한 점도 있을 것이고 같은 주제라도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분석해보고 내가 학습한 것들이 지금 무료로 풀리고 있는지 컨텐츠 수준을 파악해보는 것이죠. 3번째, 기획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번째, 기획하기를 해야 됩니다. 기획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팔려는 전자책의 큰 카테고리들에서 잘 팔리는 전자책들의 장점과 내가 팔려는 전자책은 그 전자책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를 줄 수 있을지를 정하면 됩니다. 만약 차별화가 없이 기존에 있는 전자책들 내용을 짜집기 하거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작하게 되면 내 전자책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나만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정해야 되고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책 제품들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고 그런 부분을 공략해야 됩니다. 종이에 적어보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경쟁자들의 강점을 쭉 적어보면서 비슷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결을 따라서 나도 가져가되 이들에게 부족한 점을 내가 내세워서 나만의 강점을 만든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전자책의 제목과 목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경쟁자 분석, 공통점과 강점 적어보기, 나만의 강점을 발굴하기, 이를 바탕으로 전자책의 제목을 정하고 목차 만들기입니다. 마지막, 전자책 하루 만에 집필하기. 앞에 3단계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집필은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다.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만약에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첫 번째 주제 정하기부터 마지막 3번째 기획하기 단계까지 끝내 놓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몰아서 전자책을 집필하되 최소 2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적어줘야 됩니다. 전자책을 쓸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구글 문서를 만든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로 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자책이 생각보다 집필은 쉬운 이유는 앞전 단계가 잘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인에게 설명하는 느낌으로 말하듯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페이지는 금방 채울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 사진 등이 들어가면 분량은 금방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리게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쓰는 전자책이 가치가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짜집기가 아닌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최대한 녹여야 사람들에게 최소의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1단계부터 3단계 모두 끝내고 집필까지 하루 안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신다면 꽤 괜찮은 전자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책 판매를 위한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